안녕하세요.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에너지를 절약하고 성능을 높이는 걷기 기술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울창한 숲과 그 특성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언덕, 산 등 모든 오르막길을 아주 구체적인 기술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환경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로 하강에 집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을 다루기 위해 때때로 무거운 배낭을 메고 있을 때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동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신발에 관해서는 당연히 온도에 맞는 신발을 선택해야 합니다. 숲에서는 부상, 뱀, 곤충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발목을 덮는 신발을 선택해야 합니다. 경사가 있는 지형에서는 발목을 덮는 신발이 특히 발을 잘 잡아주기 때문에 이번에는 염좌를 예방하는 데에도 유용합니다. 신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발이 편안하고 잘 맞는 것입니다. 내용이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이 영상에서는 트레킹 스틱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트레킹 스틱이 매우 유용할 수 있습니다. 손에 쥐고 사용하면 성능을 높일 수 있지만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울창한 숲에서 걷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특히 날이 거듭되고 피로가 쌓일 때는 더욱 그렇죠. 모든 조건이 같다고 해도 숲이 우거진 지역을 통과할 때는 잘 다져진 길을 걸을 때보다 두세 배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게 됩니다. 울창한 숲에서는 그루터기, 나뭇가지, 돌 등 다양한 장애물을 만납니다. 그래서 속도나 힘으로 밀고 나가기보다는 좋은 지지점과 우회로를 선택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힘을 분산해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하면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더 적고 이동도 더 부드럽고 조용해지며 무엇보다 덜 피곤해집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한 매번 걸음을 옮길 때마다 무리하게 밀어붙이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더 이상 다른 선택지가 없고 식상이 매우 우거졌거나 통과가 불가능하거나 거의 불가능한 구역을 만나면 그때는 개척 모드로 전환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다른 영상에서 다루겠습니다. 숲에서는 가능한 한 멀리까지 시선을 두고 발을 어디에 디디는지도 잘 살펴야 합니다. 가능한 한 멀리 시선을 두어서 방향을 잡고 가장 통과하기 쉬운 길, 즉 이동 경로를 찾아야 합니다. 장애물을 돌아가지 않도록 매번 발을 내딛기 전에 앞에 있는 지형을 잘 살펴보세요. 이 걷기 기술은 험한 지형에서 걷기 위한 일반적인 규칙이며 몇 시간 동안 연속으로 하면 꽤 피곤한 운동입니다. 식물, 뿌리, 돌 등으로 복잡한 지역에서는 발을 잘못 디디는 실수를 반드시 하게 된다는 것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특히 짐을 들고 있을 때는 연골과 인대에 손상을 입지 않기 위해 항상 무릎을 약간 굽힌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발을 잘 굴려야 하며 뒤꿈치부터 디디고 발끝으로 마무리해야 합니다. 장애물을 피하고 넘어지지 않으려면 필요할 때 무릎을 충분히 들어 올려야 합니다. 균형을 잘 잡으려면 다리를 교차하거나 옆걸음을 피해야 하며 이렇게 하면 충격을 완화하고 부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식생지역에 도착하면 보폭을 줄이게 되는데 이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보시다시피 이 첫 기술들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기술들은 약간의 연습과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더 자연스러워지고 각 요소에 덜 신경 쓰게 됩니다. 지역이 더 밀집될수록, 지형이 더 험해질수록 이러한 기본 원칙들을 더 철저하게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종류의 지형을 만날 때마다 모든 지침을 잘 정리하고 최대한 잘 적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호흡이 중요해질 것이고 호흡을 연습하기보다는 더 잘 관찰해야 할 것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약 앞으로 며칠 동안 계속 걸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또 한 번 에너지를 아끼고 만약을 대비해 최대한 자원을 보존해야 합니다. 우리는 호흡에 맞춰서 걸음 속도를 조절할 것이고 그 반대는 아닙니다. 호흡이 더 무거워지거나 약간 숨이 차다고 느껴진다면 그때가 바로 속도를 늦추고 원래의 정상적인 호흡을 되찾을 수 있는 자신의 리듬을 다시 찾을 때입니다. 항상 경계심을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동료들 중에 숨을 헐떡이거나 숨이 차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 유지할 수 없는 무리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 집중해야 하고
어떤 지형이든 어떤 걷기 기술을 사용하든 호흡을 방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알겠죠? 이것은 오랫동안 지치지 않고 걷고 싶다면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 원칙입니다. 물론 이렇게 하면 더 느릴 수 있지만 이 원칙을 잘 지키면 에너지가 바닥나지 않고 만약 긴급 상황에서 한계를 넘어야 할 때도 필요하다면 항상 힘을 남겨둘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걷기가 힘들다고 느껴지기 시작하면 자신의 호흡에 맞춰 속도를 조절하고 평소 심박수 수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 균형을 유지하고 특히 말을 멈춥니다. 말을 하게 되면 호흡이 깨지고 이 균형이 무너져서 더 속도를 늦추거나 심지어 멈춰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요소들은 특히 숲속에서 걷기에 잘 맞는 것들입니다. 더 안전하고 더 통제된 이동을 보장하며 부상을 피하고 덜 피곤하게 해줍니다. 자신의 호흡에 맞춰 속도를 조절하고 걸음의 규칙성을 유지함으로써 가능합니다. 평지에서 오다가 여기처럼 오르막길, 즉 경사가 있는 곳을 만나면 지형이 어떻든 간에 우리는 걷는 기술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경사가 가파를수록 짐이 무거울수록 안전을 지키고 체력을 아끼기 위해 더욱 엄격하게 걷는 기술을 지켜야 합니다. 오르막길을 오를 때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것은 당연히 보폭을 줄이고 걸음 빈도를 약간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속도가 줄어드는데 당연한 일입니다. 목표. 첫 번째 원칙은 한 번에 쉬지 않고 오르막을 오르는 것이고 특히 중간에 멈추지 않고 심박수를 높이지 않는 것입니다. 목표는 평지나 내리막에서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원칙을 지키면 지키지 않는 사람보다 더 맑은 정신을 유지할 수 있고 덜 피곤해질 것입니다. 규칙적으로 오르면 에너지를 덜 소모할 수 있지만 너무 천천히 올라가면 안 됩니다. 멈추게 되면 이전 걸음에서 얻은 추진력을 더 이상 활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각 걸음이 이전 걸음과 분리된다면 전체적으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에 쭉 올라가는 것이 목표인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올라갈 때 가장 중요한 기술은 발목의 유연성을 이용해서 무게중심을 앞으로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분석해보면 이건 모든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기술입니다. 히말라야의 셰르파부터 알프스 산악부대원들, 그리고 산악구조대까지 모두가 이 방법을 씁니다. 진짜로 체력을 아끼려면 등을 곧게 편 상태에서 앞으로 몸을 기울이고 발목의 유연성을 활용해야 합니다. 허리부터 몸을 숙이면 복부에 계속 힘이 들어가서 제대로 숨을 쉴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금방 산소 부족 문제가 생길 거예요. 자세를 너무 과하게 취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과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고 연속적으로 자세를 바로잡다 보면 결국 피곤해집니다. 적당한 균형점을 찾아야 합니다. 올바른 자세는 근육과 관절을 가장 좋은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관절의 움직임 범위를 줄인 채로 올라가게 될 거예요. 최소한의 피로로 최대의 효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를 줄이게 되는 거죠. 이 기술을 쓰면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가장 많이 쓰입니다. 종아리 근육은 균형만 담당하게 됩니다. 간단히 말해서 오르는 내내 절대 당긴다는 느낌이 아니라 항상 민다는 느낌이 들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가장 덜 피곤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기술을 제대로 실행하려면 경사가 너무 가파르면 안 됩니다. 여기처럼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발목의 유연성이 따라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을 제대로 디딜 수 있도록 자주 지그재그로 올라가야 합니다. 우리는 길 상태를 살피며 가장 효율적인 경로를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의 여지가 있을 때마다 큰 보폭보다는 최대한 많은 작은 걸음을 중간중간 내딛는 것이 좋습니다. 그게 가장 덜 피곤하게 해줍니다. 장애물이 있다면 발을 최소한으로 들어올릴 수 있는 경로를 선택해야 합니다. 각자의 체형에 따라 발의 최적 위치는 항상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런 지형에서는 최대한의 접지력을 확보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발바닥 전체를 지면에 대어 밑창과 땅 사이의 접촉을 최대화함으로써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반드시 발을 굴리는 동작을 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호흡은 숲에서 했던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겠습니다.
하지만 약간 숨이 차다고 느껴질 경우, 오르막이 너무 길지 않다면 리듬이 깨지지 않고 각 걸음에서 얻는 추진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숨을 내쉬는 것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산화탄소를 잘 배출하기 위해 숨을 의식적으로 더 강하게 내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일시적으로 숨이 찬 느낌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처럼 경사가 조금 심한 구간에서 쓸 수 있는 작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손을 사용해서 허벅지나 무릎에 지지대를 삼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힘든 구간을 넘길 때 움직임에 쓰이는 근육의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특히 짐이 많을 때 더욱 효과적입니다. 이런 방법을 허벅지나 무릎을 짚고 오르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알아두면 유용합니다. 또 하나 검증된 작은 팁이 있습니다. 이런 작은 가방이 있다면 오르막길에서는 앞쪽으로 매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몸의 위치를 제대로 잡는 방법을 잘 적용하면 발목에 가해지는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가방의 무게를 뒤에서 앞으로 옮길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추가적인 무게가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무게중심을 앞으로 옮겨줄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몸을 덜 숙이고 더 자연스러운 자세를 취해 안정성이 높아집니다. 반면에 큰 가방을 메고 있으면 발밑 지형을 완전히 가려 살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마지막 팁입니다. 심리적으로 오르막을 오를 때는 실제로 피곤하지 않더라도 이미 피곤하다고 생각하면서 접근하세요. 이렇게 하면 체력을 아끼고 기술에도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잘 익혀 정리해 적용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과 체력 수준이 비슷한 보통 사람은 넘지 못하는 것도 여러분은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내리막 경사를 만났을 때 다시 한번 템포를 바꿔야 합니다. 보폭을 조금 줄이고 보행 빈도를 높일 겁니다. 저는 이번에는 보호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특히 하강할 때 무릎에 많은 부담이 가기 때문에 짐을 들고 있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는 무릎을 약간 굽혀서 내려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충격을 흡수할 겁니다. 팔은 힘을 빼고 승모근도 이완시켜야 합니다. 내려가는 동안 팔로 균형을 잡으면서 마치 몸 전체가 내리막과 하나가 되듯이 움직여야 합니다. 긴장을 풀어야 하지만 동시에 컨트롤도 해야 합니다. 자,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발을 땅에 디딜 때의 위치입니다. 내리막길에서는 발을 땅에 디딜 때 발 앞부분을 먼저 디딥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도 경로를 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발 앞부분은 발에서 가장 평평하고 안정적인 부분입니다. 둘째, 발 앞부분을 먼저 디디면 발목의 모든 안정근이 활성화됩니다. 반면에 만약 뒤꿈치를 먼저 디디고 일반적인 방식으로 발을 굴리면 항상 잠재적으로 균형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허벅지 근육에 반복적인 충격을 주지만 움직임을 억제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이건 근육을 많이 쓰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피로하지 않으려면 지그재그로 이동하고 지형의 구조를 이용해서 자신의 하강을 제어해야 합니다. 그래서 울퉁불퉁한 지형에서 발을 잘못 디디면 몸이 균형을 잡으려고 보상하게 되고 피로해질 겁니다. 특히 무거운 배낭을 맸을 때는 다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종아리를 쉬게 하려면 가능할 때마다 심지어 3, 4m라도 발을 제대로 굴리면서 정상적으로 걷는 걸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리막길에서는 직권에 좀 어긋나 보일 수 있지만 머리를 들어서 앞을 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장애물이 빨리 다가오고 보통 속도가 붙기 때문이죠.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가장 가파른 구간과 빠른 내리막길은 당연히 피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가장 명확한 라인과 가장 평탄하고 덜 험한 길을 찾아야 합니다. 이제 추가로 작은 팁 하나, 쉐펠레입니다. 쉐펠레는 가끔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지만 자신의 신체 상태를 알기 위해 미리 조금 연습해야 합니다. 이 기술은 약간 가파른 구간이나 경사가 큰 곳에서 빠르게 내려갈 수 있게 해주지만 지형이 너무 험하지는 않아야 합니다. 이 기술을 잘 사용하면 빠르게 움직일 수 있고 에너지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일반적인 차펠레 하강의 경우 경사면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90도 각도로 내려가게 됩니다. 반면에 발과 어깨는 같은 경사면에 대해 45도 각도로 두게 됩니다.
자, 아주 중요한 점은 다시 한번 앞발을 디디는 것에 집중해야 하며 그래야 발목을 안정시키는 근육들을 잘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무릎을 약간 굽혀서 중심을 조금 낮추고 각걸음을 부드럽게 완충해 줍니다. 좋아요. 최대한 멀리 바라보면서 연속적으로 작은 걸음을 내디디면서 바로 내려갈 겁니다. 네, 우리는 내내 매우 역동적인 균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셰펠레 이후 평지에 도착하면 달리기 축에 맞춰 다시 자세를 잡고 하강의 에너지를 흡수하기 위해 천천히 조깅하면서 마무리합니다. 미끄러질 때를 대비해 뒤에 무게를 두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채플린은 건조하고 완만한 지형에서만 해야 합니다. 이제 기본 기술들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 기술들은 언젠가 모든 도보 여행자나 등산객에게 유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생존 상황에서는 어떨까요? 이제 이런 걷기 기술들을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종종 정해진 길이 아닌 경로를 사용해야 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지역을 피하고 정해진 길에서 벗어나며 때로는 험한 지형 위에 비박지를 설치하는 법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조용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